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학 프로그래밍 7주차 데이터와 입출력 수업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용자에게 입력값을 요청하고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사용주에게 그래프의 좌표값을 요청하고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DISP 함수로 명령창에 출력하고 또 fprint 함수로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고 또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고 또 퍼블리시 기능과 라이브 스크립트 기능이 어떤 건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만들 때 뭐 숫자로 만들 때도 있고 뭐 문자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저장하는 그 변수의 데이터 형식을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뭐 데이터 종류 볼 때 뭐 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숫자, 일단 숫자가 들어있는 숫자형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문자, 알파벳 문자로 되어 있는 또는 한글로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겠죠. 그래서 문자와 문자열 형식이 있을 거고요. 셀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셀형 배열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범주형, 범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류를 우리가 주고선 이 중에서 어떤 종류인지 이렇게 고르는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이나 엑셀 같은 다른 데서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 해가지고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렇게 고르는 거 그런 거를 범주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논리형, 논리형은 참, 거짓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 그거를 논리형이라고 하고요. 또 매트랩에 특별한 데이터 형식이 또 있는데 표라는 게 있습니다. 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할 때 우리 표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트랩에서도 표형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표 편집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표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날짜, 뭐 시간, 타임테이블, 구조체, 함수 핸들, 맵 컨테이너, 시계열 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매트랩에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들은 요 앞에 써 있는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이 숫자, 문자와 문자열, 셀형, 범주형, 논리형, 그리고 표에 대한 데이터 형식들만 이번 수업에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숫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숫자형 배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대부분의 변수들이 다 숫자형 배열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스칼라 값도 있었고, 뭐 벡터도 있었고, 행렬도 있었죠. 근데 그 안에 전부 숫자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숫자형 배열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숫자형 배열에도 사실은 더 세부적인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더블 배정밀도 배열이라는 게 있고 싱글이라는 게 있고 INT8, INT16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먼저 더블 여러분들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숫자는 자동으로 더블형 배열로 매트랩에서 지정을 하게 돼요. 얘가 기본값, 숫자의 기본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블형이라는 거는 배의 정밀도예요. 싱글에 비해서 2배 많은 그런 숫자를 갖고 있어서 배 정밀도고요. 싱글은 그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메모리만 차지하는 그런 단정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 컴퓨터 메모리가 부족했을 때는 숫자를 소수점 뭐 길게 많이 사용할 때 이럴 때는 더블, 좀 짧고 메모리를 아낄 때는 싱글, 더 적게 정수만을 사용할 때는 INT, 인티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인티저로 정의하게 되면은 소수점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있는 정수형 배열을 INT라고 했는데요. 뭐 8비트, 16비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이렇게 골라서 해야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메모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그런 간단한 코딩에서는 이런 거 굳이 고려할 필요 없이 기본형인 이 더블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UINT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부호도 없는 정수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수에 숫자를 넣을 때 어떻게 썼죠? 그냥 x는 뭐 3 이렇게 쓰면은 이게 x가 3과 같다가 아니라 매트랩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x라는 변수에 넣어줘라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쵸? 이때 이 3을 지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정수는 뭐 인티저 형태로 저장할 때도 있는데 소수점 뭐 3.14를 저장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더블 형태로 x에 넣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가 뭐 정수가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더블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냥 x는 3.14 쓰지 않고 더블이라는 내장 함수 안에 3.14를 써줘도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더블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소수점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더블 형식으로 x가 지정이 되게 되겠죠. 근데 나는 더블이 아니라 싱글 형식으로 싱글 타입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변수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싱글 안에다가 이런 숫자를 넣어주고 이렇게 x에다 저장해주면 얘가 더블이 아닌 싱글로 변환해서 변수 x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형 배열을 종류를 세분화시켜서 저장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매트랩에 같은 숫자를 더블로도 해보고 싱글로도 해보고 뭐 인티저로도 해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라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텍스트는 말 그대로 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숫자만 들어가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행렬, 그쵸? 벡터, 스칼라 다 이 숫자로 돼 있는데 혹시 어떤 방안에 글자를 둘 수는 없나요? 어떤 변수에 글자를 저장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변수에 글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텍스트라고 하고요. 크게 매틀랩에서는 두 가지 텍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있죠.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캐릭터의 char이라는 그런 데이터 형식이 있어요. 이 데이터 형식 두 개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string이라는 그 데이터 형식은 하나의 방에 여러 개의 글자를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 한 칸에 이 텍스트라는 이렇게 네 글자를 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그죠? 반면에 캐릭터라는 그러한 형식의 문자형 배열은 배열 하나의 문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라는 이 네 글자 알파벳 4개짜리 하나의 단어를 넣기 위해서는 방이 4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데이터 타입이 있다. 다시 한번 string은 하나의 방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거. 하나의 방에 여러 개의 문자를 넣을 수 있어요. 반면에 캐릭터는 하나의 방에 하나의 알파벳 캐릭터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은 텍스트는 이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용하면은 스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를 넣을 때는 그냥 넣으면 되지만 텍스트를 넣을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스트링이라는 변수예요. 스트링이라는 변수는 한 칸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 개의 알파벳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Hello World 이렇게 쳐주면 이게 전부 한 칸 안에 요 구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T에 요 Hello World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T1은 첫 번째 방에 이렇게 T에 들어가는데 T의 첫 번째 방에 뭐가 들어갔을까 보니까 Hello World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반면에 작은 따옴표를 이용하면은 아까 얘기한 캐릭터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텍스트 여기 hello world랑 똑같은 단어를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서 C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C의 첫 번째 방에는 뭐만 들어가 있겠어요? H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자를 변수로 저장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은 큰 따옴표는 그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하나의 방에 들어간다면 작은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각자 알파벳별로 다른 방에 들어가요. 그죠?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요 저장된 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오늘 텍스트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내용은 셀형 배열입니다. 자, 셀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 만들 때, 숫자형 배열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대괄호 안에다 썼죠. 그쵸? 그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배열이라 했죠. 숫자형 배열이죠.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죠? 자, 숫자형 배열과 셀형 배열의 차이는 숫자형 배열 안에는 한 칸에 방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숫자여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셀형 배열은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데이터 형식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숫자형 배열은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셀형 배열 안에는 각 방에 어떤 게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배웠던 이 문자가 들어가도 되고요. 나중에 좀 이따 배울 뭐 논리형 배열 또는 캐테고리컬 배열, 범주형 배열 또는 뭐 이 안에 행렬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방 하나에 행렬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셀 안에 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형 배열은 이 방 안에 그 어떠한 데이터 형식에도 다 포함이 가능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열인데요.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 또 한 가지 단점은 여러분들이 행렬 계산, 뭐 덧셈, 뺄셈 또는 뭐 행렬 곱, 그쵸? 내적 이런 거 할 때는 셀형 배열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 얘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나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문자랑 숫자를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셀형 배열은 어떤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 숫자의 뭐 계산이라든지 이럴 때는 셀형 배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숫자형 배열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셀형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설명했듯이 대괄호가 아니라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콤마를 써서 각 방을 구분해 주면 되고요. 요소를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고요. 요 요소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가능하다 그랬죠. 밑에 예제를 보면은 제가 중괄호 안에 이렇게 숫자 방 하나에 1, 2, 3도 넣어줬었고 뭐 텍스트라는 것도 넣어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넣어줘 봤어요. 이렇게 해도 셀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중괄호가 아니라 대괄호였다면 이렇게 입력했을 때 오류가 나타나겠죠. 왜? 대괄호는 숫자형 배열을 의미하고 그 안에 대괄호 안에는 반드시 숫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실행했을 때 이렇게 셀 어레이는 지금 보면은 1, 2, 3하고 줄 바꾸고 이런 텍스트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1, 2, 3 숫자형 배열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게 들어갔고 랜덤으로 이렇게 이게 3개에 들어갔는데 이 숫자는 그냥 3차원 행렬이에요. 그래서 52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몇 차원 행렬이라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셀 안에 또 다른 셀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1, 22, 33이라는 셀을 이 셀 안에 또 넣어서 여기는 이렇게 3 곱하기 1셀 여기서 써 있는 거는 이 5 곱하기 10 곱하기 2는 이 숫자형 데이터의 그 디멘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이 지금 3개 들어있잖아요. 3 곱하기 1만큼 있잖아요. 그쵸? 3행 1열 셀이죠. 그래서 요게 3행 1열 셀이 요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들 그 매틀랩 안에서 작업 공간에서 이 변수를 클릭해 보면은 클릭하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실행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요 안에 다 보여주기 힘들어서 그냥 어떤 사이즈에 뭐 어떤 데이터 형식이 들어있어요 라는 정도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고 작업 공간 창에서 마이셀 한번 클릭해서 이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범주형 배열이에요. 범주형 배열은 아까 제가 살짝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객관식 옵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주지 않고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카테고리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범주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테고리컬이라고 하고선 이렇게 소괄호 열고 대괄호 안에다가 A1, A2, A3 이렇게 문자열로 지정해 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A1, A2, A3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서 그거를 B에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라는 변수는 어떤 카테고리컬 변수인데 이 B라는 거는 A1, A2, A3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변수가 됩니다. 자, 범주형은 문자형과 달리 어,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 배열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범주형 배열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셀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범주형 배열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셀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하는 건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싶다. 객관식 옵션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카테고리컬 안에 이렇게 셀형 벡터를 넣어주면 얘가 바로 다시 범주형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같은 결과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카테고리컬을 매트랩에 이렇게 사용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논리형 배열이에요. 논리형 배열은 두 가지 값만 갖고 있어요. 참 또는 거짓. 그래서 참이면 1, 0이면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중간고사 이후에 이런 if문 이런 거 쓸 때 논리형 그 벡터를 많이 사용할 텐데요. 논리형 데이터 타입을 많이 사용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논리형 배열이라는 게 있다. 논리형 배열은 1이면 참, 0이면 거짓을 의미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true라고 tr 여러분들 true에 대한 그 스펠링 알죠? tr U, E 이렇게 써줘도 마찬가지로 로지컬 1과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트랩 그 명령창에다 true라고 써보세요. 그럼 얘가 바로 논리 참값 1과 같게 되는 거고요. false가 거짓이란 뜻이죠. 그래서 false라고 입력하면은 얘가 바로 어, 논리형 0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도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조건문이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사용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논리형 배열이라는 데이터 종류가 있는데 얘는 1이면 참, 0이면 거짓을 의미한다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울 내용은 테이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게요. 테이블이 우리말로 하면 표예요, 표. 근데 매틀랩에는 이 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데이터 형식, 표라는 데이터 형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 테이블 데이터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열로 된 열 벡터들을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써서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표 자체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표 1 이런 거죠. 그걸 알파벳으로 이렇게 t라는 변수에 요 표를 저장하는데 요 각각의 벡터는 열 벡터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 열 벡터는 문자열 벡터여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숫자 벡터여도 되고 또 로지컬에서 0 또는 1로 이루어진 참 또는 거짓으로 되어 있는 로지컬이어도 되고 카테고리 형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네, 근데 변수마다 데이터 형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각각 열의 행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야지 표가 만들어지겠죠. 하나 비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테이블하고 첫 번째 열에는 이렇게 M 또는 F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메일, 피메일, 남성,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성별을 나타내는 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숫자들로 이렇게 해서 한번 채워줘 봤어요. 그리고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실행시키면 자 이렇게 T라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가 생기는데 첫 번째 베리어블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메일, 메일, 피메일, 피메일, 피메일 두 번째 베리어블은 숫자가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숫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 때 그 테이블에 머리글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래서 똑같이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요. 이런 그 열 벡터들을 다 넣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열 벡터들을 어, 뭐가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하나의 셀로 이렇게 넣어주되 이거는 열 벡터가 아니라 이제 행 벡터의 셀형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 첫 번째 메일, 피메일, 메일이라고 표시하는 거는 성별이야. 젠더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얘 45, 32, 34는 나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 이런 거는 미국에 있는 그 주,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러지컬 100, 참, 거짓, 거짓 이거는 투표를 했냐 안 했냐는 뜻이야. 이런 거를 각 열별로 뭘 의미하냐를 이렇게 적어주고 싶으면은 다 열별표를 넣어주고 마지막에 variable names라고 해주고 콤마 하고선 요걸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런 테이블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각 열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냥 variable 1, variable 2 이게 아니라 실제 요 이름표를 달아준 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 그 엑셀 같은 데서는 머리글 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글 행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글 행을 만들어도 되지만 더 쉽게 머리글 행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이블 함수에 바로 그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미리 그 벡터로 열 벡터로 되어 있는 변수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산체스, 존슨, 리, 디아스, 브라운 이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게 우리가 얘기할 성인들이다. 그러면 last name으로 이렇게 써주고 근데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나이들이야. 그 다음에 뭐 담배를 폈어 안 폈어 해서 러지컬 1010 이런 걸로 스모커라는 벡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몸무게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뭐 블러드 프레셔, 이 혈압이죠. 혈압도 이렇게 두 개씩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을 이미 변수로 지정해 놓으면 테이블을 구성할 때 여기다가 숫자나 이런 걸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변수만 넣어주면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값들로 테이블을 만들고 요 변수 이름으로 자동으로 머리글 행을 만들어줍니다.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의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쵸. 이렇게 last name이 첫 번째 변수가 이렇게 나왔고 age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아예 머리글 행까지 친절하게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쉽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데이터 타입과 표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코드를 실행하는 사람으로부터 키보드로 어떠한 숫자나 문자를 입력을 받고 싶을 때 또는 마우스로 특정한 위치에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어디에 클릭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어떤 실행하고 싶을 때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그 입력에 해당되는 그러한 함수들이죠.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input 함수는 이제 사용자가 실행했을 때 키보드에다가 뭘 입력하는지 그 입력하는 글자나 숫자를 이제 받아서 어떤 코드에 사용하는 것을 input이라고 하고요. G input, G는 그래픽이겠죠. graphical input. 그래서 그래프로 여러분들 어, 그래프 그릴 때 뭐 예를 들면 마우스로 사용자가 클릭하게 해서 사용자가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뭔가 다른 걸 실행하고 하게 할 때 그럴 때 G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출력. 우리가 어떻게 한 거를 보여줄 때 이미 우리가 사실 배웠어요. 출력에 대해 가장 쉬운 거는 화면에 출력하는 거 여러분들 명령어 쓰고 세미콜론을 쓰지 않으면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거죠. 걔도 출력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이쁜 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disp나 fprintf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우리가 뭐 함수에서 입력 인자를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input는 그 함수의 입력 인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에게 어떠한 값을 키보드로 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어, 내가 이 명령을 쓰고 나면 명령창에 깜빡깜빡이면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내가 됐든 혹은 다른 사람이 됐던 키보드에 어떤 숫자를 썼을 때, 어떤 글자를 썼을 때 그 해당되는 값이 이 x라는 명령 그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x가 아니라 다른 거에 저장하고 싶으면 x 대신에 다른 걸 써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시킨 사람한테 입력값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 텍스트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면서 입력값을 요청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텍스트 대신에 원하는 숫자를 써보세요 라고 쓴다면 화면에 원하는 숫자를 써보세요 땡땡 하고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해요. 거기다가 1이라고 쓰면 x에 1이 들어가는 거고 2라고 쓰면 2가 들어오고 3이라고 쓰면 3이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쓴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그 값이 x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파이 나누기 4라든지 랜드 3 이런 식의 또 다른 함수의 값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요. 문자열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에 이제 써주면 돼요. 여기서 텍스트도 작은 따옴표 안에 썼잖아요. 우리가 스트링 형식의 변수를 쓸 때는 항상 작은 따옴표 안에 쓰기 때문에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 문자열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작은 따옴표 안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바로 엔터키를 누르면 빈 배열로 X가 반환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무슨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input 함수를 먼저 이렇게 만들 거예요. x는 input, 그리고 요 안에 작은 따옴표를 쓰면 스트링으로 이제 입력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땡땡이라는 글자를 명령창에 출력하면서 그 다음에 키보드에다가 어떤 사람이 쓰는 그 숫자를 x에다가 저장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x를 받아서 x에다 10을 곱한 거를 y로 출력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걸 실행시키면은 명령창이 어떻게 뜨냐? 먼저 이렇게 뜰 거예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 이거 먼저 해볼래요? 자, 30초 정도면 될까요? 1분이나 30초 정도 줄 테니까 요 두 줄을 입력해 보세요. 스크립트에 입력한 다음에 F5를 눌러도 되고 그냥 명령창에 입력해도 되는데 명령창에는 이 두 줄 한꺼번에 입력 못하니까 일단 요것만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명령창에는. 그래서 입력을 해보세요. 만약에 명령창을 쓸 사람은 맨 윗줄만 입력해 보고 스크립트에 쓸 사람은 두 줄 다 입력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안 한 사람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 중간고사 어땠는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채팅창에다가 지금 적어주세요. 혹시 다 이거 쓴 학생들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 또 어떻게 시험을 내야 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뭐 어려우면 어려웠다, 너무 쉬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써주세요. 자, 이거 다 실행했죠? 그럼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쓴 이 텍스트가 그대로 여기 명령창에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키보드에다가 어떤 숫자를 이제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입력할 수 있는데 문자를 입력하려면 반드시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이따 작은 따옴표 안 쓰는 방법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숫자를 입력해주면 예를 들면은 뭐 3이라고 하면은 x에 3이 들어가고 5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눌러보고 이제 run을 눌러보면은 또 요거까지 해주면은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x는 3, y는 30. 왜 30이죠? x가 3이니까 10을 곱하면 3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재밌죠? 자, 여러 번 숫자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또는 내가 프로그램 짰는데
동생한테 한번 이거를 실행시키게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런 인풋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자 입력 요청 함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엔 아까 만든 그 코드를 똑같이 한번 더 실행시켜서 인풋에다가 이렇게 rand3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행렬이죠, 이거. 랜드라는 그 함수가 뭐였죠? 랜드에다 3을 넣으면 3 by 3, 가로가 3개, 세로가 3개, 행이 3개, 열이 3개인 랜덤한 0에서 1 사이의 랜덤한 값을 지닌 그러한 값들을 행렬로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렬이 들어가도 돼요. 행렬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10을 곱해서 y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다를 거예요. 랜덤한 값이니까.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이런 내장 함수를 써서 넣어도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스트링 값을 쓰려면 반드시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게 만드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input 아까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콤마하고 이렇게 s라고 써주면 s가 스트링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그 변수의 종류가 스트링이야, 문자열이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사용자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해도 문자 형식으로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장점은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미 문자열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작은 따옴표를 써주면 작은 따옴표까지 같이 저장이 돼버리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또는 아니오를 y 또는 n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s, 우리 문자열로 받을 거니까 s라고 하고선 이걸 실행시킨 다음에 그럼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예 또는 아니오를 입력해 주세요. y, n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사용자가 y라고 입력해도 되고 n이라고 입력해도 되고 하면은 그 값이 x라는 변수의 문자로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에 이렇게 y라는 게 저장이 문자열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y에 작은 따옴표 쓰지 않았지만 x라는 변수에 자동으로 문자열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배워볼 내장 함수는 ginput이라는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g 앞에 아까 input 앞에 g가 있죠. g가 graphic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긴 받는데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마우스 클릭으로 입력을 받는 graphic input이에요. 그래서 키보드로는 이런 뭐 숫자라든지 문자 같은 걸 입력받지만 마우스로는 뭘 입력받을까요? 이 마우스에 클릭하는 위치를 입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입력하는 마우스에 클릭했을 때 그 클릭한 x와 y 값의 좌표를 숫자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죠? 일단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이렇게 피겨 창이 하나 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용자가 클릭하는 데가 바로 x과 y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은 몇 개의 점을 사용자가 찍게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5 하면은 5개 찍을 때까지 받는 거고 10 하면 10개 찍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n을 입력하지 않으면 무한대로 받아요. 계속 클릭하면 끝도 없이 계속 입력받기 때문에 안 끝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다 하고 나서 사용자가 엔터 키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그러한 방법을 하고 싶을 때는 G 인풋에 가로에 n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저거 예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G input for 이렇게 해서 4개, 4개의 점을 마우스로 클릭하게끔 그렇게 실행을 해줘 라고 하고 플롯 뭐 XY 그걸 한 거를 XY로 그림을 나중에 받아서 X, Y를 받겠죠. 그거를 우리가 배운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줘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했던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이걸 실행시키면은 이러한 피겨 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좌표축이 생기는데 이거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개를 내가 마우스 클릭할 때까지 받아서 그 XY 점을 X 벡터, Y 벡터로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4개를 제가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4개의 점을 가지고 플롯을 한 게 보이겠죠.
그쵸? 그리고 x, y에 우리가 세미콜론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x랑 y 값도 명령창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값을 받는 그러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 이미 배운 게 있어요. 뭐였죠? 뭐였냐면 우리 변수 이름이나 어떤 식 옆에 세미콜론을 쓰지 않으면 그 결과값이 뭐 answer는 또는 그 변수 이름 a는 하고선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앞에 answer는 a는 이런 거 빼고 그 결과값만 딸랑 출력하고 싶을 때는 disp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x 대신에 여러분들 출력하고 싶은 그 변수를 써주면 그 변수의 값이 이렇게 스트링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를 따라해 볼게요. 자, 되게 간단해요. A에다가 만약에 벡터를 넣으면은 이 벡터 값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미콜론 안 했으면은 A는 15, 150 이렇게 또 출력이 될 텐데 세미콜론 하면은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DSPA 하면은 요 A에 있는 값만 딸랑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S는 예를 들면 작은 따옴표를 쓰면은 이거는 문자열이잖아요. 스트링. 그쵸? 그래서 hello world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면 문자도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은 15, 150 나오고 hello world도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요번에는 DISP를 한번 두 개 연달아 써볼게요. 또 하나 DISP 함수를 쓰고 나서 또 하나를 쓰면 자동으로 줄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뭐 corn, oat, hay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써주고 또 하나의 DSP를 써주면 줄을 바꾼 다음에 랜덤한 5 곱하기 3 행렬에 그런 0에서 1까지 있는 숫자를 출력하게 되게 주겠죠. 그래서 이게 뭐 랜덤 숫자가 아니라 어떠한 열별로 있는 숫자를 써주면 얘가 마치 그 머리글행처럼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거 출력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쁘게 안 나온 학생들은 여기 띄어쓰기 앞에랑 요 중간에 있는 띄어쓰기 잘 맞춰서 이렇게 각 열이 뭘 의미하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표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따가 표 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더 이쁘게 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변수값 disp를 이용해서 변수값을 출력하는 함수로 이런 표 형태를 만들려 주려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ASP에 변수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콤마로 두 개를 그 마치 벡터를 만들어줘서 그쵸? 벡터 자체를 출력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이 벡터가 하나의 벡터로 정의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숫자를 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number to string, 넘버를 스트링으로 바꿔준다라는 뜻의 num2str이라는 내장 함수를 써서 이 숫자를 문자 형식으로 바꿔줘야지만이 하나의 그 DISP 함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한 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1을 쓸 거면 하나의 따옴표 안에 그냥 나는 한 살입니다 쭉 써서 표시하면 될 텐데 만약에 내가 몇 살인지 몰라. 근데 요 age를 어떤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age라는 걸 넣고 싶어요. 나는 뭐 몇 살입니다. 라는 그 몇 살에 그 age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냥 age라고 하면은 표시가 안 돼요. 이상하게 깨져서 나와요. 왜 그러냐? age라는 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죠? 넘버죠, 넘버. 숫자형 데이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넣어줘야 되는 거는 스트링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넘버를 스트링으로 반드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벡터로 합쳐줘야지 이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예시로 쭉 쳐봐서 해보세요. 꼭 이 문구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구로 숫자와 이런 문자가 조합된 걸 한번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한 살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DISP 함수와 input 함수를 함께 이용해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채팅을 하면은 답변도 해주고 질문도 해주는 그런 채팅 로봇, 채팅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disp라는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안녕이라고 먼저 로봇이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매틀랩 채팅봇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질문을 합니다. 넌 이름이 뭐니? 라고 컴퓨터가 질문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를 스트링 값으로 이렇게 name이라는 변수에 받습니다. name이라는 변수에 이제 사용자가 넌 이름이 뭐니? 라는 질문 다음에 쓰는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disp하고 반갑다 누구야 뭐 이렇게 이름 우리 그 입력 받은 거를 컴퓨터가 출력하게 네, 뭐 원하는 질문 또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과 답변을 이어갈 수 있는 간단한 채팅봇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 내용들을 재밌게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한 1분 동안 재밌게 이것저것 해보고 혹시나 공유할 사람들은 여기 채팅방에다가 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자유롭게 지금부터 재밌게 채팅봇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만든 챗봇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 그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꿔서 재밌게 만들어도 되는데요. 일단은 예제에 있는 거랑 똑같이 일단 안녕 이렇게 disp 하면은 나중에 실행했을 때 안녕이라고 명령창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난 매틀랩 챗봇이야, 뭐 채팅봇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써주면 또 이게 그 다음에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를 받아줄 수 있게 넌 이름이 뭐니? 라는 걸 질문하고 이때 이 사람이 키보드에 입력하는 값을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거죠. 그죠? 이때 이걸 s로, 그쵸?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해줘야겠죠? 챗봇이 반갑다. 누구누구야 라고 하고 싶은데 그 이름을 아까 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 친 이름을 아까 name이란 변수에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name에 그대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또 공학 프로그래밍 수업 재밌니? 뭐 재밌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answer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끔 또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disp를 써서 또 출력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그렇구나.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줘도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form은, if문 이런 거 사용하면 반복해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냐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안녕, 난 매틀랩 채팅봇이야 이렇게 한 거 보이죠? 그죠?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다시 보면은 자,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멈춰 있죠. 여러분 처음에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멈춰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줄을 안 바꿔서 커서가 여기 있는데 넌 이름은 뭐니? 요 뒤에 바로 입력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아무개야 요 밑에다가 지금 제가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 그쵸? 너 이름 뭐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로 써야 돼요. 여기다가 쓴 그 결과값을 우리가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 그 이름을. 그쵸? 사용자가 여기다가 이름을 쓰면 여기다 이제 뭐라 쓸게 홍길동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홍길동이 네임에 저장된 다음에 반갑다 홍길동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공학 프로그램 재밌니? 뭐 아니 그러면은 뭐 요거는 이제 이용해서 한 건 아니니까 네라고 하든 아니라고 뭐라고 대답하든 어쨌든 그 다음에는 그렇구나 다음에 또 보자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이용해서 재밌게 만들어 보면 되고요. 그 뭐 나중에 배울 if문 같은 걸 이용해서 대답을 뭐로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르게 또 그 말을 하는 그런 채팅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일일이 지정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딥러닝이라는 걸 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챗봇을 요즘에는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 하드 코딩을 통해서 어떠한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해서 예전에 채팅봇은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놀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disp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함수를 하나 더 배울 겁니다. 함수의 이름은 fprintf, 프린트의 양쪽 앞에 f라는 글자를 써주는 그런 내정 함수인데요.
이 내장 함수는 disp보다 조금 더 고급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disp는 그냥 바로 그 변수명을 그냥 입력해줬으면 됐는데 fprintf는 먼저 포맷 스펙을 써주고 우리가 그 플랫 할 때 라인 스펙이 있었잖아요. 뭐 동그라미 뭐 그런 거 하듯이 포맷 스펙을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밑에 제가 써놓긴 했는데 포맷 스펙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포맷 스펙에 해당되는 그 문자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 데이터 형식을 이렇게 포맷 스펙이라는 밑에 제가 써 있는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더 복잡한데 제가 간단한 것만 썼어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이게 예예요. 퍼센트라는 기호는 항상 앞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퍼센트 뒤에 8.3F라고 이렇게 포맷 스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 8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쓰고 싶은 공간의 크기예요. 표시할 공간의 크기.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세 자리 숫자를 표시할 거다. 근데 8점 얼마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쓸 숫자는 세 자리지만 앞에 5칸이 비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소수점 점 뒤에 있는 거는 소수점 자릿수예요. 8.3이다. 그럼 소수점 셋째 자까지 쓰되 총 공간의 크기를 8자리로 잡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F는 이제 이게 F가 될 수도 있고 I가 될 수도 있고 뭐 D가 될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좀 이따 다음 장에 제가 써놨어요. 형식 코드라 그래서 내가 사용할 변수의 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포맷 스펙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뒤에 이 퍼센트가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퍼센트 8.3F, 퍼센트 2.4D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써줘도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콤마로 거기에 늘 변수들을 쭉 써주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제일 먼저 있는 퍼센트에 첫 번째 변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있는 퍼센트에 두 번째 변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변수가 벡터라면 그러면 그 벡터의 순서대로 그냥 쭉 들어가게 되고 변수가 행렬이면은 1열에 있는 값들부터 2열, 3열 이렇게 쭉 열별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소수점 자릿수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데이터 출력 형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8.3F 했는데 실제로 내가 8자리보다 큰 숫자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잘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아무리 내가 8.3 공간을 8만 확보해 놨지만 11자리 숫자를 소수점까지 해서 11자리 숫자를 표시한다. 그러면 11자리가 그냥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간의 크기는 사실은 절대적인 공간의 크기 아니라 이것보다 작으면 이만큼 확보를 해주고 이것보다 크면은 그 큰 숫자만큼 다 표시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F프린트 할 때 줄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줄 바꿀 때 사용하는 표시는 이렇게 원화 표시, 백슬러시 그 원화 표시를 하고 n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new line의 이런 뜻으로 n을 써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마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제하기 전에 아까 그 출력 표시 형식 코드가 여러 개 있다 그랬는데 그 퍼센트 뭐 5.4 F 뭐 D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 퍼센트 뒤에 있는 그 문자 알파벳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퍼센트 D나 퍼센트 I는 같은 거예요. 저 정수를 표시할 때 퍼센트 D나 퍼센트 I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로 이렇게 뭐 10이라든지 이런 정수. 퍼센트 F는 소수점으로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플롯의 약자입니다. 퍼센트 E는 지수 형식으로 표시해라. 여기 있는 E가 10의 몇 승이라는 뜻이 있죠. 2의 10 이러면 이건 10의 10승이라는 뜻입니다. 1.1234565 곱하기 10의 10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자로 표시하고 싶다. 그럼 퍼센트 %C. 근데 이게 한 글자 한 알파벳이다. 그럼 퍼센트 %C고 하나의 단어다. 그럼 퍼센트 %S. 스트링하고 캐릭터의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에다가 제가 170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fprintf에다가 나의 키는 퍼센트 %4.2f cm입니다. 이렇게 하고선 줄을 바꾼 표시를 했죠. 그리고 x가 퍼센트가 하나만 있으니까 x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콤마하고 x를 써주면 여기 있는 x의 값이 첫 번째 퍼센트 값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명령어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퍼센트 %10.2f에 요 x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f라는 거는 소수점 형식으로 표시해라는 뜻이고 그쵸? x 말고 앞에 있는 4.2는 뭐라 그랬죠? 4.2는
전체 크기를 4로 잡아주고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해라. 얘는 전체 크기를 10까지 잡아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전체 요 공간이 얘는 4개만 잡은 거예요. 근데 센티미터는 하면 안 되죠. 센티미터까지 아니라 요 170까지만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총 4자리를 잡아줬는데 소수점까지 포함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잖아요. 6자리지만 우리가 실제로 4개까지만 입력하겠지만 6자리가 넘으니까 다 표시를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0자리를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4자리가 남죠. 그래서 앞에 스페이스바 4개를 이렇게 꼽아주고 합쳐서 10자리를 비워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 이번에 그 벡터예요. A1은 9.9, 9,900. A2는 이번에 행렬이에요. 8.8, 그 다음 밑으로 8,800, 그 다음에 7.7, 7,700이죠. 그리고 F프린트 안에 이번에 퍼센트가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일단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A1이 먼저 들어가는데 A1은 벡터인데 2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먼저 9.9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9,90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A2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계속 해주는데 A2는 열별로 해주니까 요거랑 요거가 먼저 8.8이 여기, 8,800이 여기, 그 다음에 7.7, 7,700 이렇게 들어가서 총 3번 똑같은 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 출력이 되는데 처음에 9.9와 9,900을 해주고 8.8과 8,800, 7.7과 7,700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앞에는 전체가 4자리인데 소수점은 2개까지 뒤에는 전체 8자리인데 소수점은 3개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자리를 만들어 주겠죠. 여기 4개 소수점까지 치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8자리를 맞춰준 거고 이것보다 적게 잡았어도 어차피 8자리로 인쇄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많이 잡았으면은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배워볼 함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함수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었을 때 물론 우리가 스크립트에다 코드를 저장할 수 있지만 코드를 통해서 생성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틀랩 형식으로 그런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할 때는 MAT라고 저장해 주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 뭐 엑셀 형식의 엑셀스 데이터라든지 뭐 TXT 형식으로든지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도 MAT라는 매트랩에서 불러올 수 있는 매트리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그 구문은 save, 저장하기 때문에 save겠죠. save하고 괄호 열고 작은 따옴표 안에 파일 이름을 적어줘도 되고 또는 save하고 띄고 파일명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 파일명에 현재 작업 공간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저장을 해줘요. 그게 이미 그 똑같은 파일명이 있다면 현재 있는 파일에다가 덮어 씌워서 저장을 해줍니다. 근데 나는 현재 있는 작업 공간에 있는 거 모든 변수를 다 저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특정한 변수만 저장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요 save file name 콤마 하고 뒤에 저장하고 싶은 변수 이름들만 적어주면은 그 변수들만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따라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만든 그 t라는 그 표를 한번 원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보세요. 자, 저장을 하는 함수가 있으면 불러오는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불러오기 위해서는 save가 아니고 이번에 load 해줘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괄호 안에서 그 작은 따옴표 해주고 해당하는 파일명을 적어줘도 되고 또는 load하고 한 칸 띄고 파일명을 적어줘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save했을 때 저장한 그 파일명을 작업 공간으로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해보기 위해서 아까 저장한 그 테이블을 한번 불러올게요. 근데 이미 작업 공간에 있으니까 일단 작업 공간 다 지워주기 위해서 클리어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저장한 그 파일을 다시 로드를 해주면 그 t라는 게 다시 작업 공간에 생긴 거 여러분들이 매트랩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에는 load 말고 UI import라는 게 있어요. UI는 user interface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가져오기 마법사, 새로운 그 창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UI import예요.
사실은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러분들 매틀랩에 있는 작업 공간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가져오기 마법사가 뜨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불러오는 파일 형식에 따라서 이거를 뭐 매트릭스 형태로 할 건지 뭐 테이블 형태로 할 건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엑셀에 있는 엑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거나 UI 임포트로 열게 되면은 거기서 매틀랩에서 읽어들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아까 했던 그 테이블도 이렇게 UI 임포트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매틀랩에 엑셀에서 만든 파일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들은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우리 기능이 퍼블리시 기능하고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기능인데요. 퍼블리시 기능을 먼저 설명할게요. 퍼블리시라는 기능은 뭐냐면 매틀랩에서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코드를 많이 쓰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이쁘게 워드 파일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퍼블리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명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든 코드에 대한 설명서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편집기 메뉴창에서 퍼블리시 탭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은 퍼블리시 명령을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매틀랩 스크립트 또는 함수 스크립트 모두 퍼블리시를 할 수 있고요. 이때 퍼블리시를 할 때 어떻게 이쁘게 설명서를 만들 수 있냐? 먼저 그 설명서에서 제목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냐면요. 문서의 맨 앞에 있는 퍼센트 기호 두 개를 삽입해서 작성한 주석들이 전체 문서의 제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퍼센트 기호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게 섹션 제목이 되고 나머지 퍼센트 하나로 쓴 주석들은 전부 텍스트 형식으로 자동으로 워드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그 이외에 주석이 아닌 코드들은 그대로 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워드 파일로 변환이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다음 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제가 스크립트에 이렇게 쳤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쳐보세요. 뭐 뭘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거에 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여기 맨 앞에 이렇게 퍼센트 두 개 쓴 요 내용이 나중에 전체 제목이 될 거고 이거 퍼센트 하나니까 이거 그냥 텍스트 형식이죠. 그 다음에 얘는 퍼센트 두 개인데 중간에 있으니까 섹션 제목이 되겠고 섹션에 대한 코드고 또 두 개 있으니까 섹션인데 섹션 제목이 없네요. 그냥 글자만 있고 그 다음에 또 코드가 있고 그리고선 여기서 퍼블리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퍼블리시 된 PDF 파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문서화된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제목, 전체 제목으로 주황색 글씨로 크게 나오는 게 바로 맨 앞에 있는 퍼센트 두 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 하나 있는 것들은 일반 까만색 글씨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줘요. 섹션이 여러 개면은 이렇게 섹션에 대한 컨텐츠가 나오게 되겠고 이 두 개짜리는 섹션 제목이 됩니다. 그쵸? 아닌 것들은 이렇게 그냥 퍼센트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쁘게 설명서처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결과를 또 바로 밑에 코드 밑에 바로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다른 사람한테 그 결과표를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하고 싶다. 그 주로 사용하는 게 어디 내가 만든 결과를 또 회사에서 뭐 결과물을 제출하세요라고 하든지 또는 또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매트랩을 이용해 숙제를 하게 되면은 그 코드와 결과를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결과를 따로 스크린 캡처할 필요 없이 퍼블리시 기능을 이용하면은 코드와 결과값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알아서 변환을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기능은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기능이에요. 사실 라이브 스크립트는 매틀랩 예전 버전에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생긴 기능인데요. 이제 퍼블리시를 넘어서서 이 퍼블리시 한 것처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이쁜 형태로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마치 한글이라든지 뭐 MS 워드처럼 이런 글자는 글자대로 코드는 코드대로 우리 퍼블리시 돼 있는 화면처럼 실시간으로 편집기를 쓸 수 없나 해서 나온 게 라이브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형태는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 퍼블리시한 문서와 똑같아요. 하지만 퍼블리시한 문서지만 실시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와 퍼블리시의 좋은 점만 만들어서 결합한 그런 형태의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라이브 스크립트는 다른 점은 일반 스크립트는 확장자가 M인 대신에 얘는 MLX예요. 그래서 MLS 확장자는 이렇게 보기 쉽게 이쁘게 만든 코드 형태의 스크립트가 MLX고요.
그럼 이게 무조건 좋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남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 나 혼자 작성할 코드는 굳이 내가 이렇게 이쁘게 제목도 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M 파일 형식으로 일반 스크립트로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보기에 이쁘게 만들고 싶어. 라든지, 내가 만든 거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제목도 달아주고, 주석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퍼센트라는 거 하지 말고 이쁘게 주석은 주석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텍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라이브 스크립트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코드 중간에 결과값이 마치 퍼블리시 때처럼 이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크립트를 만드는 방법은 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면 되고요. 거기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싶으면 요 위에 이제 사실 메뉴창이 있는데 메뉴창에서 제목이라고 누르고 제목 쓰고 텍스트라고 텍스트 누르고 코드라고 해서 코드를 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 스크립트 실행시키듯이 F5를 하면은 얘네는 주석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이 코드만 실행돼서 그 결과값이 이렇게 오른 밑에 또는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 때 한번 이쁘게 이렇게 하고 싶어 주석 그 옛날에나 주석 퍼센트 이렇게 표시했지 그냥 나는 한글 파일처럼 이렇게 이쁘게 주석을 처리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라이브 스크립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라이브 스크립트를 쓰는 프로그래머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본인이 효율적인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굳이 이쁘게 보일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일반 스크립트를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요약할게요. 오늘 input 함수와 input 함수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값을 키보드로 받는 방법, 그리고 마우스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디스플레이 함수와 fprint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배웠죠. 그래서 테이블 만들면 나중에 뭐 min, max라든지 뭐 average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확률 통계 관련된 함수들을 요 테이블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도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 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리시 기능과 라이브 스크립트 기능 이용해서 조금 더 이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요거는 뭐 그냥 부가적인 거니까 실제로 코드의 기능과는 큰 관계 없는 거고요. 내가 코드 짠 거를 숙제로 제출하거나 뭐 이럴 때 좀 더 이쁘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